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TV 인승일입니다. 김종혜입니다. 저희들이 30회를 목표로 쭉 이끌어온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9번째 편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면서는 백야 김자진 장군께서 서거하는 그 1930년 1월 24일을 말씀드리며 끝을 맺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날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백야 김자진 장군 그러면은 네. 천상리 대첩의 영웅. 예. 그렇게 아시고는 끝납니다. 네. 김자진 장군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지? 네. 왜 상임시정부 주석은 한번 못 하셨지? 네. 해방되고 난 뒤에 대통령 출마는 왜 안 하셨습니까? 김자진 장군 부하였던 철기 이범석 장군이 네. 국무총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김자진 장군은 뭐 했을까? 네. 옥덕방 영감님으로 늙어가셨을까? 이 대목이 사실은 참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제가 검은 옷을 네. 입었습니다. 네. 백야 장군께서는 암살당하셨습니다. 이게 1930년 1월 24일 음력으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설을 딱 일주일 앞둔 네. 날이었죠. 네. 김자진 장군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 대목을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네. 여기 제가 적어봤는데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1929년 7월 21일 날이 한족 총연합회가 창립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창립되는 날 이제 주석으로 취임을 하시니까 취임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취임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를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처음으로 네. 이걸 말씀을 해주시죠. 보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노예 근성을 철거치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노예 근성을 그대로 둔다면 장백산이 무장이요 압록강이 군량일지라도 우리 앞에는 패배뿐이요 아사뿐입니다. 우리는 앞과 뒤에 일제와 공산 양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배 쌍전 재단에 김자진이 제일 먼저 제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일치 보조로 전자부 후작이라는 민족 유일의 군호를 잊지 말아 주시오. 좌진은 여러분의 사랑의 명령을 받아 죽고 거듭 죽는 전선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떠납니다. 마지막 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족 총연합회 이 주석직이. 그러니까 백야 장군은 운명을 예견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한족 총연합회야말로 이제 국내 진공작전 그리고 이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한 그 광복 이 전쟁의 이 독립 전쟁의 최종 이 도구다 또는 마지막 이 활동이다. 그래서 이걸 신민부 수장 시절에 그 작전 지도도 만들고 하셨던 그 활동을 기어이 한족 총연합회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는 내 목숨을 여기다 걸겠다라는 정말 비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적을 분명히 여기 밝혀놓으셨습니다. 일제와 공산 양적이다. 네. 이 이념적 그 스펙트럼을 분명히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이 반공투사로서의 그 모습과 그리고 노예 근성 삼국을 모시던 조금 큰 나라면은 굽실거리고 그리고 좀 만만하다 싶으면은 업수의 여기고 이거는 천박한 손바까지 사람이 인성하고 사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 그야말로
꿰뚫어 보시고 예. 이것부터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김장인 장군이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암살을 나가시는데 1월 24일이 설날을 일주일이 앞두다 보니까 많은 저 누구네 집에 설빔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래떡도 뽑아야 되고 떡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미소에 뭐 찍을 게 많죠. 가장 바쁠 때죠. 예, 거기서 돈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저거 쌀 찌어야죠. 네, 쌀 찌고. 거기서 거기다가 27년도부터 1927년도부터 개간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 일대에서 이제 그때는 생산이 그 29년 가을 그지쯤 되면은 본격적인 생산이 네. 시작될 때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식량가는 구매대도 준비해. 그리고 야 열차 두량 그리고 뭐 갑순이네 집에 뭐 필요해 뭐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서 연일 방언을 찍습니다. 방언을 찍고 그리고 그때 이 금성 정미소를 만드셨거든요. 금성 정미소를 만드셨는데 그 자금도 국내에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군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이 군자금을 누가 주시냐면은 놀랍게도 옛날에 대한광국회 회원이셨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영어의 몸으로 7년 8년 그 서대문 형무소, 뭐 대구 형무소 이런 데 갇혀 계시다가 풀려나가지고 풀려나서도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아방배에 묻혀가지고 김자진이 지금 우리 김자진은 다 알고 있었죠. 그때 뭐 청산리 대첩에 그리고 북로군에서 지금 시민부 만들어서 있단다. 그리고 좀 힘들단다. 우리가 모으자. 또 본인들이 못했던 한도 있으니까. 그 군자금으로 금성경미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참 금사라기 같은 보니까 김다인 장군도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미기를 샀는데 이 신양에서 사왔습니다. 중국.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형 정미소를 정미기를 못 사고 우형 그 목탄을 떼가지고 끓는 물 그걸로 퉁탕 그러면서 이거 돌리는 자동차도 목탄차가 있었을 일저 말기에 얼마 전에 북한에도 목탄차 돌아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영상에 나와요. 예, 그 목탄 하다 보니까 이 뚜껑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탄 발전기를 사와가지고 그 목탄 발동기 고장나고 그러면 물론 인부가 있었습니다. 인부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고치시는 겁니다. 양반이 힘이 좋지 않습니까? 쌀까마도 본인이 매고 너 그거 한 가마밖에 못 매? 그러면서 뭐 충청도 말로 그러셨겠죠. 아이 그 시기에 하게 말이지 젊은 사람이 그거밖에 못 매? 시방 못이요. 그려 이렇게 봐.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두 개씩 메고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그럼 뭐 따지고 보면은 41살이셨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그날 발동기가 고장났는데 점심을 드시고 난 뒤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 때 회의가 있었어요. 한족 총연합회 간부회의가. 그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부에 있는 대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게 왜 불러 모았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회의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구매했던 물건을 이제 주든지 나눠 주든지 그러니까 우마차 끌고 저거 집합을 했든지 그러면서 내년도 그 사업 계획 그리고 올해 결산 그런 회의를 하시려고 그랬겠죠. 그 연말 간부 회의입니다. 연말 이제 총회를 하시기 위한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동대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별동대장, 1별동대장이 박영희, 2별동대장이 오상세 막 그렇거든요. 요 5별동대장이 김종진. 그런데 별동대가 뭡니까?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5개 중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5개 중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의실 만들고 뭐 손님 접대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별동대원들이나 그 보안대도 있었습니다. 그 보안대가 경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경무원들까지 일손을 바꾸다 보니까 야 필요 없어. 다 임자 일봐.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그날 또 발동기도 고장나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 주성님 좀 발동기가 또 고장난데 여기 시방 또 어디가 고장났어 그럼 가보셨겠죠. 그러면서 뒷짐지고 나오셔가지고 보는데 경무원도 오고 인부 한 사람 딱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던 인부 조선인이라고 그러냐? 그래 여기서 일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도 땅떼기도 말려서 장가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돌봐줬던 그놈이 이게 공산당에서 파견한 암살범이었습니다. 당시 가명이 김봉환, 박상실이라. 본명은 박상실인 거죠. 아니요. 그럼 가명이 박상실. 가명이 박상실. 예. 김봉환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썼네요.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박상실. 저도 특히 박상실로 들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박상실이가 박상실이라는 놈이 김장인 장군을 등뒤에서 암살합니다. 지금 그 산시에는 그 손녀이신 김활동 전 의원께서 이 산시를 전부 복원을 해가지고 금성정리소도 복원시켜놓고 그리고 순국지도 복원시켜놓고 해림에는 한중우이공원이라는 해림이 그 활동의 중심지였거든요. 중동선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림 실험소방서도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중우이공원도 지금 전부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제를 그 전부 다 틀어서 한중우이공원과 산시에 그 순국지를 복원시켜 놓았던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김대중 장군께서 그날 흉탄에 순국하신 그 흉탄이 들어갔던 자국이 가슴을 관통을 했습니다. 가슴을 관통했는데 그 옆에 누가 없지 않습니까? 경호원도 없고. 그래서 총을 맞으면서도 여기에서 누가 총을 놔! 첫마디가 그러시고 그러시면서 가슴을 바로 관통하니까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셨는데 총소리를 듣고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대표들이 그 뭐 이준석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김단일 장군이 피 흘리면서 쓰러가시는데 그분들을 품에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눈 감으시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풍운하의 마지막이었고 민족의 비극이었고 이런 단순한 한 지도자의 그 죽음으로만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자진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 행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자진 사전과 사후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막 전개하려던 70대 그 사업이 사실 수장이 없어지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또 안정된 조직도 아니고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김종진 선생이 그걸 계속 꾸려 나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력이나 카리스마가 그만큼 되지를 못하죠. 김자진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감히 어떤 놈이 신민부 이름을 팔아 그러면은 전 북한도가 너 정말 신민부 맞아? 김자진 장군한테 확인해볼까? 그렇죠. 그랬는데 김종진 선생이 김자진 장군의 뜻을 받으면 야 네가 뭔데 김자진을 팔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분 5일 되고 그나마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김종진 선생까지도 이듬해 1931년 여름에 7월에 해림역 광장에서 공산주의자들한테 납치돼가지고 암살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살아계셨을 적에 물려주는 것과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암살을 당하신 상태에서 누군가 이어받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럼요.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진 장군을 암살한 게 얼마나 패착이었냐면 1930년에 그 김자진 장군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그맨들 잘 하는 말로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더 죽습니다. 그 이듬해 193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주사변이거든요. 김자인 장군이 없으니까 중동 철도든 북만주에 더 이상 일본군을 견제하고 태클 걸 이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마정산이나 마정산은요 만주국이 수립될 때 대표자로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표자 됐다가 보니까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이 세고 근데 자기가 그 총이나 뭐 이런 거 장경이나 이 정도쯤 돼가지고 시기 조출하는 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고무신을 바꿔 신습니다. 그게 마정산입니다. 그럼 마정산은 마적 출신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마적이었다가 정규군 됐다가 그거는 장장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순수 민족주의죠. 항일무장 투사는 김자진이었다. 그래서 북만주에서 김자진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9.18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만주국이 수립되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항일무장 투사들이 소멸되자 김자진 장군을 없앴지 않습니까? 진위멸멸하죠. 소멸되니까 물론 그 뒤에 지청천 장군이나 이런 그 분들이 양세봉, 지청천 이런 분들이 1934년까지는 싸웁니다. 근데 그 지청천 장군도 1933년도에 예, 같이 그 이범석 장군하고 같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임정으로 넘어가 버리시죠. 본토로 넘어가 버리시고 양세봉 장군도 그 일본 그 첩자한테 유인돼 가지고 접선 중에 일본군한테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소멸되죠.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을 암살한 공산당은 일본이 독립군만큼 싫어했던 게 또 공산당. 그렇죠. 공산당 때려잡으라고 그게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만주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 우리 민족주의자들 이 북만주 만주국 안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민족주의 세력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큰 별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1930년 1월 24일이라는 날은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 큰 별이 떨어진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기일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시절이 이제 봉천군 치하에서 일제 치하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소에 관련된 부분. 요게 네.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1932년 3월 1일 날 네. 만주국이 수립이 되죠. 네네. 만주국이 수립이 되니까 거기까지 일본군 주재소도 생기고 그 만주국에 처음에는 만주국이 수립되면서는 부위를 데려다가 네. 황제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섭정이라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후영제. 근데 그 뒤에 이제 황제직을 예, 줍니다. 근데 황제가 누구 통제를 받냐면 관동군 사령관 통제를 받거든요. 관동군 사령관이 산시 아니라 저기까지 우리 그 주재소 도대체 다 일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산시에 김자진 저기 김자진 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요시찰 중에 요시찰이죠. 그럼요. 아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놈이 독립군이구나. 그렇죠. 지금 목숨 내놔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면 제가 이건 그 산시에서 노인분들하고 이 취재를 하면서 그 당시 여기 한국 총연합회의 어떤 저거나 김자진 그 정미소가 정말 있었냐 그런 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취재를 했던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추석이 되면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김자진 장군 묘소에 벌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머리가 좀 비쌀 것 아닙니까? 누가 했냐? 그러니까 안 했던 젊은 애들까지 치동을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이거 안 되겠다. 여기가 90점이 되는구나. 해서 파묘설까지 넣었습니다. 그 김자진 장군 묘가 없어진단다. 그게 소문이 짜게 났습니다. 그렇죠. 짜게 났는데 마침내 진짜로 파묘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실제로 파묘가 돼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간밤에 묘가 파헤쳐져 있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김자진 장군 묘라고 아들 김두한 의원이 묘를 쓰기 전까지 산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도 몰랐죠. 전혀 몰랐죠. 김자진 장군 묘가
거기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묘를 파헤쳐버렸다. 그렇게만 알고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러면 그 오스푼 할머니가 가셔가지고 그것을 파묘해서 그거는 파묘가 아니라고 그러죠. 만장이라고 예. 그러죠. 그거 절차를 전혀 몰랐었네요. 전혀 몰랐죠.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오스푼 여사께서는 예. 국내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 김종진 선생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돌봐주실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동생이 김동진 선생이 북만주에서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김동진 선생 같은 경우에도 1938년도에 일본 놈들한테 결국은 돌아가시거든요. 흉탄에 돌아가시는데 김동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자로서 어쩌면은 마지막 최후의 1인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1932년도에 동국항일연군 사회주의 계열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동국항일연군을 만드는데 거기에 오상 지금 하얼빈 가기 바로 밑입니다. 그 일대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림 김훈이 부인인 이초아하고 같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공산당 활동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바롭스크로 빠지고 일본 만주에 있는 관동군한테 몰려가지고 하바롭스크로 가서 88여단을 만들고 그럴 때 그 지역에 우리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사실은 거기서 활동이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스푼 여사께서 국내에 와 계시는데 서울에서 단가세방에 기자들이 기운 마련해준 단가세방에 석관원질을 하시면서 그래도 김자진 장군의 난 장군의 부인 아닙니까? 장군의 엄마고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꼿꼿하게 사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50과의 주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934년 4월에 기적 같은 물론 오스푼 여사의 반장으로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어떻게 해서 오스푼 여사께서 그것까지 가셨을까요? 내용에 또 저희가 듣고 또 해림을 다녀왔었던 방문 장소로 계속 가셨다고 하는데 김을동 의원께서 그 당시에 이를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오스푼 할머니가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58년도에 유명을 발표하셨으니까 사셨으니까 그때 직접 들으셨던 이야기거든요. 지금 책으로도 세 남자의 이야기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꿈에 할아버지 김자진 장군 모습이 자꾸 나타나시면서 나는 고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시니까 참 촉이죠, 촉. 아까 촉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오스푼 여사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장군의 부인으로서 내가 김자진의 백야의 부인이다. 내 영감만큼은 내 손으로 이 고국 땅에 모시겠다. 그러시면서 그야말로 여인네 혼자서 북만도로 들어가십니다. 산시까지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은 들어가시려면은 1. 비자를 신청한다. 2. 비자를 받는다. 3. 티켓을 산다. 4. 비행기를 탄다. 5. 목단강에 내린다. 6. 택시를 잡는다. 혼자 가셔도 그렇습니다. 산시로 갑시다. 30분 도착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요거는? 요거는 좀 나오죠. 좀 나오죠. 한 거의 100위안. 꽤 되거든요. 한 100위안 정도 줘야 됩니다. 100위안. 네. 100위안이면은 그런 차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는데도 경비도 삼엄하고 도강을 아무나 합니까? 도강증이 있어야 돼요. 네, 도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로 가서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들어가셔서 단동에서
그 길림, 예. 길림에서 하얼빈에서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산시까지 그때는 중동선이 있으니까 기차 타고 그래서 그거 오시려면은 기차만 해더라도 한 뭐 갈아타는 게 한 네 번 다섯 번. 뭐 지금처럼 기차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 한번 한 얘기 내리시면 이제 1박 가실 수도 있고. 박물장수가 또 그 1등석 타는 것도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그 3등 말석을 타고 며칠이나 걸려서 산시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저걸 해달라고 합니다. 밤에. 낮에 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 아는 동지집에 몰래 가셔가지고 삽자로 하나만 빼주더라고요. 사부님이 이게 어떤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왔다는 소문도 내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라. 홀목으로 김장현 장군의 묘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 주민들이 곤히 잠든 그 밤새껏 술두 잔 올리고, 네. 그리고 지아비의 유해를 다시 박물장수 그 바구니 밑에 하단에 한지 곱게 깔고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고 돌아오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그것이 파묘로 알려질 정도로 소문이 날 동안 그 얘기를 안 한 이 동지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사실은 입밖에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알려지면은 그 일본 놈들이 오스꾼 여사하고 그 이소사 할머니하고 계시는데 그거 모릅니까? 그 치동을 치죠. 그 오셔가지고는 혼자만 그 모셔왔으니까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향 홍승으로 가십니다. 저는 그 단계에서 꼭 들어야 될 드라마 같은 얘기가 또 한 있습니다. 있죠. 정말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그 교과서 통해서 보다가 그 기차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요 이야기는 제가 우리 김월동 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기차가 이 단동에서 신의주로 그렇죠. 그 오면은 이제 도감청이나 그리고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그렇죠. 법문 나라가 다릅니다. 여기는 만주국이고 여기는 일본의 조선이에요. 그렇죠. 그 조선은 조선하고 또 일본하고도 또 달리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 땅이었지만은 당시에 그래도 만주는 만주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입니다. 은연히 그 만주의 황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여건이라는 것도 그 뭐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도강청이 있어야 됩니다. 도강청하고 이게 전부 다 확인하고 진도 확인하고 밀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는데 그걸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 전수검사. 그 검사하면서 진프로가 그러니까 여인네가 혼자서 박물장수가 그러니까 박물장수가 이런 사람들이 밀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옆구리에 금괴를 쳐본다든지. 근데 할머니 그거 저 오스꾼 여사 그 짐 한번 열어봐. 그렇죠. 사람 뼈가 있는 겁니다. 난리 나죠. 그렇죠. 그 오스꾼 여사는 이제 그야말로 오금이 저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숨도 못 쉬겠더라. 그 이제 그럼요. 말씀이 그랬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일본 순사하고 이렇게 이제 영문이죠. 검사를 하면서 쭉 오는데 잡혀가고 검사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중국말, 한국말, 조선말, 그 일본말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뭐 그 버큐고 그러고 뭐 이제 삐삐 빠가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본 놈이니까 또 바보 새끼고 그러고 다겠지 그러고 했겠죠. 무슨 말인들 못해.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또 욕은 잘 듣지 않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다. 그리고 너 이거 무슨 담배 뭉치? 담배 뭉치. 담배 뭉치. 담배 뭉치는 밀수하지. 밀수죠. 그러니까 야 넌 담배 한 피우냐 이게 무슨 밀수냐? 그리고 나이 더 있다 어쩔래 막 그러고 이제 말로 깽판을 친 거예요. 깽판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칸에 있던 저 순사들까지 여기서 오는 순사들까지 그렇죠. 나는 한방면에 뭐야 막 그러고 이 조셉이 빠가야로 칙쇼 요건 잘하시네요. 일본어 잘하세요. 좀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개가 울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죠. 그렇죠. 시간이 되니까 기차는 출발해야 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만 끌고 빨리 내려 너는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내가 왜 내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질질 끌고 내리겠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아구통도 맞고 뭐 그렇게 좀 코피도 나면서 그런데 그걸 끌고 그 사람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끌려가서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선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그 오스꾼 여사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오스꾼 여사 잠깐 타고 있으니까 계시니까 이 바늘 이걸 바구니라고 보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쳐. 근데 눈을 찔끔거리시다. 그래서 오스꾼 여사께서 판단하시기를 모른 척하라 그랬는데도 정조직에 암암리에 그 김자인 장군의 부하들 동지들이 오스꾼 여사께서 오셨단다. 위험할 때 오시다가 만약에 일본한테 무슨 해코지나 당하든지 뭐 마적을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오스꾼 여사는 보호해서 한국까지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대단히 감동적이지만은 눈물겨워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그 오스꾼 여사께서 삽자루 곡괭이 좀 빌려줘 해서 빌려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끝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또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한 역사적이면서도 정말 드라마틱. 김자진 장군의 제일 특징이 김자진 장군은 부하를 믿고 부하는 김자진 장군은 일본 놈들이 그 이야기 일본 놈들 그 저 정보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립전쟁은 독립운동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자진 장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게 누구가 쓰냐 하면은 일본 놈들이 썼습니다. 김자진이 그런 인물이다. 참 그 50번째 얘기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정말 마음으로 모든 과정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나이 들고 늦게야 이런 그 독립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지 정말 후회도 되고 좀 더 일찍 이런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도 여태까지 쭉 구독을 해오셨고 시청을 해주셨다면 아마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제 30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그동안 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30회를 하면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김자인 장군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동지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이 백야 TV를 통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들었던 구독하셨던 이 이야기 외에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 거기 배경이 됐던 이야기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군문을 떠나서 이 해림에 있는 한중의공원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자인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서적으로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꼈던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궁벽한 곳에서 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목숨을 담보한 일을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분들의 정신이 저는 제가 군문에 30년 이상을 그 장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존경스럽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분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들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이 30회를 하면서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큽니다. 이 독립운동가들 김자인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나라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 목숨까지 내던져 싸워서 되찾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선양하는 데에서 그쳐가지고는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네. 다 구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을 오늘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거든요. 우리는 그럼 후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정파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재산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대의를 가지고 큰 일을 합시다. 대인배가 꼭 대인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는 그러면서도 이것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던진 그분들의 만분의 1이나마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인가라는 걸 만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한 번쯤 기억하고 되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아재 독서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은 뭐 아주 재밌는 독립군 이야기, 또 아재들의 재밌는 독립군 이야기 등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재미가 아니고 저희가 느끼고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중의공원은 지금 우리 김정혜 관장님께서 관장으로 또 가 계시고, 저도 손녀이신 김을동 여사를 비롯해서 몇 번과 해림서학교를 비롯해서 금성정미소 한 2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낌으로 그저 이걸 보고 있었던 것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것하고는 정말 다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작할 적에 내 질문은 짧은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기실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짧으시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저희가 그 30회라는 시간이 아마 태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또 이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2탄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저희가 30회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에필로그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홍성을 한번 찾아가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김을동 여사님도 함께 가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니까는요. 함께 가서 그곳에서 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을 줄일 수밖에 없네.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끝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2탄 이어갈 수 있는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끝으로 눌러주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